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소페TV의 소페입니다. 요즘 투자에 관심이 덜 가시나요? 2021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1,400만 명 정도 주식 투자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어른의 3분의 2는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많이 줄었죠. 안타까운 것이 주식 시장은 신나게 올라갈 때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데 내려왔을 때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투자는 원래 반대로 해야 됩니다. 실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2021년도를 보면 한 31% 정도 상승이 나왔고 최고점이 21년도 11월 15일입니다. 15일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6% 하락했습니다. 거의 상승한 걸 모두 다 반납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봤더니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혹은 떠난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지금부터 투자를 잘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봐야 될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만이라도 반대로 투자하자는 마음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1년 동안 하락이 참 깊었죠. 그러면은 이렇게 깊이 하락할 때 어디가 많이 떨어졌을까요? 보통 성장주가 많이 떨어진 건 아는데 그 분야를 조금 더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대형 성장주랑 중형 성장주를 비교해 봤는데요. 각각을 대표하는 ETF입니다. 10년 평균으로 연평균 성장률을 봤더니 대형 성장주가 더 크게 성장했죠. 연평균 13%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5년, 1년 점점 뒤로 갈수록 그 폭이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 1년을 봤더니 VUG 대형 성장주가 15% 하락했습니다. 그와 반면에 중형 성장주는 마이너스 7%밖에 되지 않죠. 그 말은 최근 낙폭이 컸던 건 대형 성장주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대로 대형 성장주에 기회가 있다고 봐야겠죠. 대형 성장주 뭐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대형 성장주랑 중형 성장주 각각의 탑5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왼쪽을 봤더니 우리가 아는 기업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습니다. 애플, 마소,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이 대형 성장주에 포함되어 있고 중형 성장주는 우리가 모르는 기업들이 꽤 많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대형 성장주의 낙폭이 크니까 왼쪽에 있는 기업들을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럼 각각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애플입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답게 차트를 보면 묵직하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상승할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횡보할 때 매수를 주로 하는데요. 빨간색 구간에서 매수를 합니다. 기업 분석이 끝났다면 저점을 잘 공략해야겠죠. 이왕 사는 거 싸게 사는 게 좋습니다.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도 뒤에서 한번 해볼게요. 전문가들이 애플을 어떻게 바라보냐 가지고 와봤는데요. 31명의 전문가가 대답을 했습니다. 26명은 매수하라 그러고 5명은 보유를 외쳤습니다. 아무도 팔라고 하지는 않죠. 적정 주가를 봤더니 173달러니까 앞으로 한 13에서 15% 정도 더 올라갈 여력이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의 매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4분기 매출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좋지 못하니까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애플은 이런 약점을 보완하고자 다양한 서비스랑 애플 워치와 같은 다른 하드웨어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 반도체 괴물칩을 개발한 건 이제 당연한 결과가 됐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구글과 마소가 열심히 싸워서 아이폰에 탑재해야 되니까 결국 애플은 수혜받는 기업이 될 겁니다. 추가로 폴더블 폰이랑 AR 글래스 언제 나올지 기대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주가를 보면 애플과 비슷한 그림을 그리는 듯 하지만 최근 주가 하락은 더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클라우드 성장의 둔화랑 소프트웨어 산업의 리스크 때문인데요. 그래도 잘 버티는 모습입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25명이 매수를 외쳤고 4명은 보유, 1명이 매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애플보다는 조금 덜 강한 스트롱 바이입니다. 기대 주가를 봤더니 292달러니까 지금보다는 약 14% 정도 더 올라갈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구글입니다. 구글은 굴곡 없이 신나게 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작년 11월부터 증시 하락을 정통으로 맞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횡보하고 있는데요. 하락을 막아준 것은 AI 챗봇 덕분입니다. 마소가 먼저 챗 GPT를 선보이면서 타격을 입는가 싶더니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9명이 매수를 외치고 있는데요. 의견 수가 적죠. 전문가들도 조금 꺼려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의견을 내고 있는 전문가들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123달러니까 앞으로 한 31% 정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핫한 키워드인데요. AI가 소설을 쓰고 출판까지 했습니다. 스마트폰 다음으로 큰 모멘텀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근데 문제점도 많습니다. 현실에 어떻게 스며들지가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저작권 문제와 사람과의 융합이 어떻게 될지 모니터링 해봐야 됩니다. 인공지능이 무섭다고 앞으로 내 직업을 위협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반대로 AI에 투자하면서 우리의 직업을 해지해보는 건 어떨까요? 현재 AI의 상황을 보면 챗 GPT를 시작으로 마소, 구글, 바이두가 선두에 있고 그 뒤에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수혜보는 것은 엔비디아란 이야기가 많아서 주가도 많이 반등했죠. 빅테크 기업들은 각자의 분야에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판도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아나요? 메타 플랫폼이 엄청난 위기지만 오큘러스와 AI가 합쳐지면서 극복하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기관 투자자들은 좋아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빅테크 기업에 비해서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적죠.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혁신적인 기업이라서 좋아하는데 아마존은 눈에 잘 보이지만 고리타분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주가를 봤더니 많이 떨어졌죠. 실은 아마존도 엄청난 기업인데 말이죠. 이커머스에 탈을 쓰고 있지만 클라우드 1인자이고 헬스케어 분야에도 손을 뻗어가는 혁신 기업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36명이 매수를 2명이 보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총 38명이나 되는 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를 봤더니 137달러니까 지금보다 44%는 더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필요한 아마존은 앞으로 인건비랑 고용난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겁니다. 다섯 번째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테슬라는 전기차 수요 공급뿐만 아니라 CEO의 발언 등으로 다이나믹하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작년 11월부터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어느 빅테크 기업보다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22명이 매수, 8명이 보유, 3명이 매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다른 빅테크 기업에 비해서는 보유랑 매도가 많죠. 그만큼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다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정 주가는 208달러니까 지금보다 약 5% 정도 더 올라갈 거라고 여지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테슬라는 인베스터 데이를 열었는데요. 전기차 모델과 스마트한 공정 그리고 원자재까지 다양하게 다뤘습니다. 그 중심에는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로봇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인데요. 로봇이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체를 들고 볼트를 조이는 정밀한 작업까지 하는 모습인데요. 로봇이 로봇을 만든다? 이거 좀 소름 돋기도 합니다. 멀지 않는 미래에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아질 거라고 하는데요. 그 중심에는 또 테슬라가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차도 이제 시작 단계죠. 글로벌한 침투율을 보면 이제 10%대입니다. 로봇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고요. 생각해보면 전기차의 자율주행을 입히는 것이 로봇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테슬라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될 겁니다. 여섯 번째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테슬라, 애플 다음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기업이죠. 주가를 보면 테슬라랑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도 좋았지만 AI 덕분에 V자 반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보면 25명이 매수, 6명이 보유, 2명이 매도를 외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가 조금 높다고 판단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적정 주가가 256달러니까 지금보다 한 7% 정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GPU를 중심으로 발전한 기업이죠. 미래의 쌀인 반도체가 없으면 말이 안 되듯이 엔비디아 없는 AI는 없다고 젠슨왕이 자신있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게임,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엔비디아의 부품이 필요한 분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흐릿하다면 그 속에 들어갈 부품을 생각하면 조금 더 답을 찾기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주가도 이미 조금 프리미엄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은 하락할 때 기회를 노리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기업은 ASML 홀딩입니다. 지난주에 배당 성장 기업으로도 소개드렸던 기업인데요. 성장에 또 들어왔습니다. 엔비디아랑 주가를 봤더니 똑같이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죠. 반도체 사이클 영향을 함께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최근에 V자 반등이 나왔는데요. 전문가 의견을 보면 5명 매수 그리고 끝입니다. 전망하기 꺼려하는 모습이죠. 반도체 투자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적정 주가를 보면 805달러니까 앞으로 26% 더 상승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모수가 적으니까 너무 신뢰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ASML 홀딩은 배당 성장 기업으로 탑10을 선정했을 때 1위를 차지한 기업입니다. 가감한 자사주 매입이랑 배당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저도 좋아하는데요. 배당 성장 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배당 성장률이 왜 중요한지 한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기업 5개는 배당 성장률이 높은 5개 기업인데요. 2017년도에 100만원씩 배당을 받고 있었다면 추가 투자 없이 얼마나 배당금이 증가했을까요? 2022년 말 기준으로 ASML 홀딩은 508만원이 됩니다. 5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죠. 추가 투자금도 늘리지 않았는데 배당을 늘려서 이 정도까지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성장 기업에 투자하면 우리의 자산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장 기업이 많이 하락했고 빅테크 기업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그럼 언제 사면 좋을까요? 제가 책에서도 언급드렸던 매수 타이밍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나의 첫 ETF 포트폴리오 226페이지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애플이 2021년 3월에 MFI가 19.9였고 21년도 말에 24.9까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게 기회이고 매수 타이밍이라고 했는데요. 책에서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으니까 잘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최근 주가를 볼까요? 1월에 MFI가 1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애플 주가가 124달러였죠. 지금 다시 15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역시나 기회였죠. 이런 기회를 우리는 꾸준히 눈여겨봐야 됩니다. 빅테크 기업 중에 누가 가장 많이 빠졌나 고점 대비 하락률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애플이 고점 대비 15%밖에 빠지지 않았죠. 제일 많이 선방을 했습니다. 반대로 가장 많이 하락한 건 아마존이랑 테슬라죠. 고점 대비 하락률 50% 이내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46, 48% 하락한 상태입니다. 많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많이 떨어진 건데요. 테슬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마존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다들 있겠죠. 앞으로 미래 산업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서 이 중에 나는 무엇을 투자해야 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빅테크 기업을 보면 넷플릭스, 아마존, 마소, 애플, 구글 등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이 기업들을 각각 $1000씩 투자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 변화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넷플릭스가 1등을 차지하더니 또 내려왔죠. 그리고 애플이 굳건하게 1등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을 봤더니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시 넷플릭스가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우리의 예상을 깨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성장주 투자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심지어 2010년도가 아니라 2000년도로 넘어가면 지금의 빅테크 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성장 기업에 투자하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ETF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ETF에 투자한다면 이런 기업들을 모두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똑같이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치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그걸 갖고 있는 ETF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 성장주에 투자하는 대표 ETF 3개를 뽑아보면 QQQ, VUG, SPLG가 있습니다. 보통 QQQ를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이참에 나머지 2개도 함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눌러주셨죠? 바로 확인해 볼게요. 각 ETF의 특징을 보려면 담고 있는 기업을 보는 게 좋은데요. 탑7 기업의 비중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3개 ETF를 봤더니 다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죠.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이 모두 다 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위를 보면 QQQ는 메타를 담고 있고 VUG는 비자, SPLG는 유나이티드 헬스입니다. 조금씩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떤 게 다르냐 그 특징을 뽑아보면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기술주 중심으로 100개를 투자하고 있고 VUG는 미국에 있는 기업 중에서 성장, 우량 성장 기업을 254개를 뽑아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LG는 S&P 500에 있는 기업 중에서 성장주를 뽑았는데요. 229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3개 ETF의 기본 정보를 확인해 볼게요. 자산 규모로 보면 QQQ가 가장 높죠. 156빌리언 달러고 VUG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75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을 봤더니 역시나 QQQ가 가장 오래됐습니다. 99년도에 상장을 했고 SPLG도 00년이니까 그렇게 또 큰 차이는 아니죠. 그런데 총 보수를 봤더니 VUG랑 SPLG가 0.04%로 저렴한 편입니다. QQQ는 0.2%니까 높죠. 좀 더 저렴한 QQQ를 투자하고 싶다면 QQQM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QQQM은 총 보수가 0.15%고 투자 기업수를 봤더니 역시나 차이가 좀 있었고 배당률로 보면 SPLG가 배당 성장률이 좀 높은 편이고 배당률은 0.99%입니다. 배당으로 보면 SPLG지만 나는 좀 더 성장주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하면 QQQ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좀
보수가 좀 꺼림직해 하시는 분들은 V 유지를 선택하셔도 좋겠죠. 요 세 개를 선택할 때 기준이 뭐가 되면 좋을까요? 바로 뒤에서 확인해 볼게요. 결국 투자는 내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 말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과 궁합이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SCHD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QQQ를 담으려고 생각할 때 중복률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중복을 봤더니 8개의 기업이 중복되니까 요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8%밖에 겹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기업을 체크해 볼게요. 내가 SCHD에 투자하고 있는데 성장주로 QQQ를 담을까, VUG를 담을까, SPLG를 담을까를 생각했다면 중복률이 적은 걸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VUG를 봤더니 5개의 기업밖에 중복이 안 되죠. 심지어 VUG는 229개의 기업에 투자하면서 5개밖에 겹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분산이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SCHD랑 QQQ가 궁합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VUG가 더 좋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랑 지금 투자하려는 ETF를 같이 한번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래가 유망한 성장 기업을 살펴봤습니다. 좋은 투자랑 결국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그 말은 다들 신경 쓰지 않을 때 그 기업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지금 성장주 영상이라면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컨텐츠를 제작해 봤습니다.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